네, 반갑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가 좀 많이 빠졌죠. 네, 반도체 지수도 많이 빠졌어요. 네, 미국 반도체 지수가 한 4%쯤 빠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좀 피곤하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선 반영을 시켰을 것이다. 즉, 우리나라 보고 따라갔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지만, 엔비디아가 많이 하락한 이유는 트럼프가 미국에 가서 뭔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슈를 끄집어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78,000불까지 내려왔거든요. 요쪽이 좀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형태의 모습들, 그런 것도 좀 있고, 유가는 $100 넘은 상태, 환율은 1,500원. 뭐 여러모로 좀 복잡스럽긴 합니다. 자,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일단 좀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계속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제 막 싸움이 붙기 시작했죠. 네. 걱정 마, 떨어지면 더 사야 해, 이런 얘기도 나오는 반면에 큰일 났다, 이건 뭔가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네, 조금 부담스러운 요소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차분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일단 네,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로 넘어가죠. 코스피 8,000포인트에 재도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서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오면 괜찮은데, 뭐 좋게 안 나오더라도 사실 기대 요소들, 뭐 이번 분기엔 좋지 않았지만 다음에 더 좋아요, 이런 어닝콜이 잘만 나오면 좋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지금 20날 발표거든요. 네, 20날 발표이기 때문에 기대감보다 우려감이 조금 더 많이 있죠. 그래서 계속적인 오히려 압박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늘 삼성전자 이제 마지막 협의라고 정부가 못을 박았잖아요. 오늘도 협의 안 되면 네, 뭐 그 강제 조정권, 정부가 개입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또 이것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부담 요소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 요소들, 그다음에 국제 유가 비싼 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부담이 좀 되고요. 쿠바 쪽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쿠바에서도 뭔가 그 위협적인 요소들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건 뭐 다 트럼프가 만들어낸 얘기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미국이 쿠바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쿠바가 이제 군용 드론을 많이 확보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쿠바를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미국이 공격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쿠바가 공격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 좀 이렇게 시끄럽죠. 네, 일단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돼요.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네, 이게 이슈화 된 건 아니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뭐 그렇고요. 네, 증시 조정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도 코스피는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예상 밴드는 8,100포인트 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은 7,200포인트. 딱 중간 정도 걸쳐서 보는 것 같기는 한데, 글쎄요. 일단은 뭐 이란 쪽 이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노조 갈등, 아직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 뭐 이게 잘 해소가 된다 그러면, 극적 타결 이런 거 나오면, 파업 전에 일단 얘기만 나오면은 뭐 반등할 수 있는 요소는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겠고요. 21일날 파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해결이 나야 되죠. 그러니까 뭐 20날 엔비디아 실적 좋게 나오면서 뭐 극적 타결, 그러니까 18일 오늘 같은 경우는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잘 안 되다가 이제 20날 극적으로 타결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네, 노사가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의 실적에 우려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금은 그런 거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전자 실적 잘 나와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실적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핑계거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골치 아픈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종목을 좀 팔아서 우량주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삼성전자를 직접적으로 팔으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엔비디아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뭐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앞으로의 가이던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게 지금 이번에 중국 쪽에 납품하는 H200 이쪽 부분들이 이제 판매가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생각이 들면서 기대감이 좀 생겼던 거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그냥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끝나버린 상태가 돼버렸죠. 그래서 요거 약간 애매한 요소가 좀 있고요. 자, 그다음에 경제지표들 발표되는 거 한번 보시면, 지금 주택 판매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드는, 이것도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 다음에, 제조업 지표는, 많이 줄어드는데요. 26.7에서 17.9로, 제조업 지표가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거는 뭐 비슷하네요. 21만 1000건에서 21만 건. 이건 비슷하게 나오고요. 요거, 제조업 PMI, 구매관리자 지표, 요게 54.5에서 53.6으로 뭐 비슷하긴 한데 조금 떨어진 형태가 나옵니다. 서비스업 PMI 지표는 51로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은 느낌. 자, 지금 지표 상황에서는 미국 경기가 견조함을 확인할 경우에는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요거 제조업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표가 지금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주 초반에도 안 좋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비디아 실적. 엔비디아 실적이 만약에 좋게 나온다면 그나마 좀 희석될 수 있겠지만, 그거 아니면 이번 주 내내 또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생겨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이 있는 상황인데,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예요. 얘네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훅훅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이긴 한데요. 지금 노무라에서는 떨어지면 더 사라는 이야기를 나옵니다. 자, 검은 월요일이 나오면 줍줍해라. 59만 전자 갈 것이고 400만 닉스 갈 것이다. 야, 이거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는데, 아무튼 이 노무라 증권은 15일이에요. 주가 떨어진 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59만 원으로, 하이닉스를 400만 원으로 올려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TSMC하고 비교를 좀 했는데 TSMC 퍼가 20배인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있는 게, 만약에 TSMC의 퍼가 내려온다라면, 이게 적정 퍼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쪽하고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겠죠.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AI 쪽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AI 수요는 좀 더 늘어나겠죠. 저는 2분기까지는 뭐 실적 걱정은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선제적으로 매도하는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겠죠. 일단 좋은 얘기들 적어 놓으면은 뭐 메모리 수요 급증이니 뭐니 뭐 등등등 얘기 나오고 가격 인상이라든지 등등등 다 이것 다 좋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수요는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이야 뭐 물량이 없다. 근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 올라가도 잘 팔린다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노무라는 2028년도에 511조 원까지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하이닉스도 480조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렇게 된다 그러면은 진짜로 갈 수 있죠? 진짜로 갈 수 있습니다. 500조하고 480조. 그럼 얘네 둘이서 지금 1000조를 해먹는다는 얘기잖아요. 코스피 영업이익 1000조 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둘이서만 1000조 원. 그러니까 나머지 기업들 더해진다고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긴 한데,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은 일단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뉴욕 증시가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 급등에 대한 그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기술주 중심의 차익 매도 이렇게 나왔는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쓰는 걸까? 반등이 더 나올 것인가?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들 수급 분명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거 잘 보세요. 코스피 1만 포인트 간다는데 외국인들을 왜 100조나 팔았냐 이거지. 자, 2026년도 들어와서 지금 98조 2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그냥 2조만 더 팔면 되는 거죠. 2조만 더 팔면 100조를 찍어버리는 건데 지금 상반기입니다. 5월달도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근데 100조 원을 팔아먹었다 이거죠.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보고는 있겠지만 이거 다 개인들이 받은 거잖아요. 물량을 개인 그리고 플러스 금융투자 애들이 다 받은 거거든요. 자,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은요.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레버리지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자, 이제는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어떤 기대 요소들이기 때문에 주가 떨어져도 사람들이 잘 안 팔 것 같기는 해요. 잘 안 팔겠다라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떨어지면은 계속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면 주가 떨어지겠지만 당장은 급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주가를 떨어뜨려 놓고 나서 ETF를 상장을 시키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떨어졌으니까 ETF로 크게 한번 노려볼까? 이런 생각들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현재 주가를 좀 다운시켜서 가격을 좀 싸게 만들어 놓고 ETF를 상장시키는 것도 유리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외국인들은 무엇을 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팔아먹는 건 저는 그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98점이면 지금도 역대급이거든요. 이거 오후 후반부에 열심히 사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열심히 사들인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거 한 70조 이상은 사들여야지 평년 수준, 그러니까 좀 팔았다 하는 정도 수준이 되는 건데 2020년하고 2021년 둘이 합쳐가지고 50조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2배를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역대급 불장이다라는 얘기도 좀 있긴 하죠. 전문가들은 기계적 차익 실현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과연 기계적일까? 라는 생각인 거죠. 어쭈 계속 파네? 어쭈 계속 파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팔고 있는 부분들인데 개인들이 계속 받아주니까 계속 파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좀 있어요. 자, 매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강도도 지나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한꺼번에 갑자기 이렇게 팔아치우고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고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한 부분들을 연기금, 퇴직연금, 이게 정부의 그 자금 유입이 이제 외국인들의 그런 매도를 방어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도한 거를 굳이 얘네들만 한 게 아니라 금융투자 그리고 ETF로 방어가 많이 됐죠. 금융투자 쪽하고 개인들, 특히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하게 된 거죠. 자, 일단 경계심은 좀 가져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을 추종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이탈하게 되면은 저는 굉장히 피곤한 그런 상황을 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경계를 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나리오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AI 쪽에 대한 어떤 실적 성장이 아니라 이 성장률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점점 뭔가 사람들이 하는 순간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거 중동 지역 문제, 이 유가라든지 이런 거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인플레이션 굉장히 심화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부담 요소가 또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좀 답답한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지금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떨어지는 상황, 엔비디아 하락하는 상황이 됐을 때 삼성전자가 파업을 해버린다. 자, 이거는 좀 불난집에 불체질하는 그런 정도의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장기 전망에는 상승이 계속 유효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답답한 게요.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고유가, 고금리 환경에서 기업 이익의 증가세가 예상되어 이어질지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고유가하고 고금리로 가는, 고유가는 맞는데 고금리가 아직 안 왔죠. 그래서 저도 아직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큰 게 충격을 줄 것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 방향이 바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장주들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죠. 근데 이 부분들이 너무 빠르게 올라왔다거나 너무 단기적 고점을 찍고 있다거나 또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민감하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주의는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무조건 나쁜 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지금 상황은 약간 주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지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조정은
필수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어쩌면 7,000포인트 근처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7,000포인트 근처까지 나오면 그게 조정의 시작인가? 그건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주가가 계속 올라왔었던 추세는 계속 유효하거든요. 추세가 이탈을 해야지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은 적어도 뭐 시간을 어느 정도 두고 이제 많이 내리면 또 올라오면서 포지션 만들겠죠. 자, 올라올 때 상승 강도가 약하거나 흐름이 좀 바뀐다는 듯한 느낌이 좀 들 수가 있어요. 이평선 모아놓고 때리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상황이 완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까지는 일단 변동성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럴 때는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섹터들로 많이 좀 이동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리스크 관리는 좀 하셔야 돼요. 네, 현금은 일단은 어느 정도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 보이긴 하고요. 저도 현금 비중을 이제 좀 줄여서 종목들 매수가 들어가서 수익이 그동안 잘 나왔는데 어제 네, 한번 때려 맞아가지고 네, 어제 갑자기 수익이 확 네,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뭐 아직까지 손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답답한 네,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좋지만 네, 올라가지 않는다라면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는 반드시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일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인가? 그러면 오늘 지수도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 동안에 거래량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하락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아침에 떨어지는 상황을 오후에 한 10시 정도, 오전에 10시 정도 넘어가면서 주가를 반등시켜 준다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반등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뭔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죠? 네, 근데 아래쪽 지지선 분명히 있습니다. 7,000포인트 정도 지지선이 있으니까 물론 그것도 크게 변동성이 나타나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정도의 포지션들을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번외적으로 네, 이런 뉴스도 있네요. 스페이스 X 상장의 블랙록이 최대 15조 원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블랙록이 들어오게 되면은 제법 잘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주항공 섹터가 또 움직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있습니다. 6월 달에 스페이스X에 대한 네, 상장이 진행 중에 있다. 근데 이제 이 블랙락 같은 경우는 네, 투자를 하면 제법 이게 힘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으면 이제 여기에 이 우주 기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주 데이터 센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도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 항공주 또는 이제 스페이스 X와 직접적 연결고리가 있는 거 이런 쪽으로 관심들이 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이제 그간 움직였었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조금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자금의 이동들이 이렇게 네, 로봇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움직여서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생각은 여러 가지로 하시겠죠. 네, 반도체 떨어지면 더 사야 되겠다. 노무라가 더 사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좋은 뉴스 내놓고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거 약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네, 걔네들이 무너지면, 네, 시장이 같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그 투자 심리가 쪼그라들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개별주 쪽으로 자금이 확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같이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네, 시장을 보고 얘기해야 되겠죠. 네, 오늘 아침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아침 9시 무방이 있으니까요. 아침 9시 무방으로 오셔가지고 네,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네, 약간 걱정은 되지만 파이팅 하자고요. 네, 힘내시고요. 네, 좋은 일이 꼭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아침 시황 마치고요. 무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